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으로 조성된 이 화해 분위기 며칠을 못 갔습니다. 인사 문제로 또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그 중심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선임한 박두선 신임 대표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먼저 원일이 인수위원회 수석 부대변이 포문을 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생과 대학 동창인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무리수를 강행했다. 비상식하고 모렴치하다. 알박기 인사라는 표현까지 썼죠. 이에 대해서 신혜영 청와대 부대변인은 반박을 했는데요. 그 자리가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니 그게 놀랍다.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다 이런 말인데 인수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공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 선임은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기가 사장으로 선임됐다. 굳이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해받을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오해를 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다가 아니고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모든 기업들을 다 뭐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가족도 아니고 뭐 가족의 동창인가요? 동창, 그러니까 동생이 동창이다 이런 것인데,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동창이 능력 면에 봤을 때는 어떤 것이냐? 근데 그 내부에서는 또 보면은 능력은 인정이 된다 이런 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희가 좀 이따가 다른 주제 할 때도 얘기가 나누겠지만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냐. 청와대가 임기 말에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 일주일 전만 해도 네. 당선자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 0.7%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온 문제라든지 이런 보도가 일주일 정도 나와 보니까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또 국정조사인지 또 지지율인가요? 그러니까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또 어느 경제지에서는 좀 올랐더라고요. 46%에서 또 50%까지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갤럽도 오늘 50% 네네, 그렇게 넘었습니다. 50% 오른 걸로 또 나왔었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네거티브를 하니까 당선자의 지지율이 오른 현상이 또 있더라.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자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당선자가 앞으로 5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희망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했을 때 올라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지지율이 높은 청와대를 주변을 이렇게 네거티브하면서 지지율이 오른 이 시작점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론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의혹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냐, 능력면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 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국민 의혹을 좀 해소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권 갈등에 대한 배경도 뒷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박두선 사장 선임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박두선 사장은 대선 전에 인사위를 꾸려서 임명이 된 것이다. 또 인사위도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 때 선출된 사람들인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대선 전에 한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시기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월 24일이죠. 그러니까 그 내정이 된 것이. 예. 그 3월 9일 날 당선이 된 이후에 인수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해달라고 사실 2차례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이 됐다 이런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네거티브를 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오르더라,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히려 저는 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하필이면 왜? 이게 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혹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절차의 문제, 그 절차의 문제를 좀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산업은행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55%의 지분, 그러니까 거의 과반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산업은행장은 누구냐?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 이야기했을 때 술자리 이런 건배사에서 20년 집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분이 사실 산업은행장으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사실 이거는 친민주당, 당시 친여 인사라는 비판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은행 55%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다우조선해양의 어떤 사장의 임명권을 강행한다고 한 것이, 그리고 그 인수위가 두 차례나 걸쳐서 인사권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그다음에 인수위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람이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굉장히 부실 기업으로서 공적 자금 10조 이상 투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크갈 두 개 목적은 경영 정상화 아니면 매각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경영 중심으로, 그다음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이겠죠. 실제로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런 현장 전문가가 사장으로 올라온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굳이 현장 전문가가 사장으로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번에 대해서 이경 부의장께서는 네. 예. 우선은 처음에 말씀 주시기에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공공기관인가요?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죠. 네,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인수위가 이렇게 민간 기업까지 인선에 관련돼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땠느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17년도죠. 그런데 2019년도, 2년이 지난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공기관이 전 정부 사람들, 전 정부에서 인선이 됐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그럼 어느 정도나 이걸 차지하고 있는가 봤을 때 전수조사를 국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80%가 넘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2년이 지나서도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위원장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의 인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관여할 바가 없는 것이고, 다음에 들어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해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 자율성을 항상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거에서는 이 민간 기업의 인선 문제에도 자율성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민간 기업의 인선을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인가 이런 얘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서도 왜 지금 나오냐?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하락면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 집무실을 그 용산 그 군사기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없었다.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도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또 여기 연결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온 부분이, 그러면 청와대 용산 거기에 군사기지를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환경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4분의 1 용산기지를 받으면은 이것을 한 5, 6개월인가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바로 공원 조성으로 이제 착수를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 조사한 것만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요. 몇 년 더 걸린다. 그럼요. 아니 7년 있죠.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고 기름 오염도가 기준치의 18배다. 이런 부분이 토양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상하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수, 지하수 기준으로도 기름 오염도가 이런 막 있다. 그리고 또 오염 물질, 발암 물질, 디아옥신이라는 발암 물질도 지금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물타기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혹도 떨쳐버릴 수는 없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청와대 관련된 논의를 하는
토론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말씀을 연관된 주시니까요. 것이죠. 네. 환경 문제는 사실은 이제 탈원전으로 인해서 화석연료 많이 쓰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대우조선해양이 청와대나 아니면은 뭐 인수위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한 것 같은 모양이 되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앵커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게 현 정부의 몫이냐 아니면은 인수위의 욕심이냐라고 하는데 인수위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나요? 저는 다음 정부를 잘 이끌어 나가고 윤석열 정부랑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인사들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 정부가 그 다음 정부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게 저는 오히려 몫이라고 보이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아니죠. 공공기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적 부조가 10조가 투여가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공공성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분히 공공성을 지닌 기업이고 거제도 가시면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그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민간 기업이라고 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차라리 관여를 안 했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다행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은 모양이 되니까 인수위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동시에 대우조선해양 말고 HMML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해진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도 인사 강행이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민간 기업인데 해진공 100% 관리하에 있는 이 기업에서 그냥 인사강행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알박기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짧게 안타까운 게 듣겠습니다. 짧게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느낌입니다. 개입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고요.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테니까요. 아무래도. 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옷감 논란이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뭔가 제대로 하려면 근거를 제기하는 게 맞지 않는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저희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사에 대한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사 관련된 신구 갈등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야가 같이 이 부분에서 공방을 주고받았기 때문인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의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어느 정치인을 지지했는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에 대해서 규탄에 대해서 했는지 이런 이력 등도 담아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이죠.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실. 이달곤 의원 자체가 아니라 보좌관이 현황 파악을 위해서 한 것이다.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의 파악을 위해서 요청했고 이달곤 의원은 물론 윤 당선인과의 교감은 없었다.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경 부의장님 웃으셨는데 할 말이 있으실 것 같네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물론 산업부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인수위 과정이 없이 들어섰을 때 지금 그 전에 인력 리스트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폐기한 상태로 다시 시작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사를 위한 리스트를 작성한 것을 보고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 누구를 지지했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누구를 지지했냐, 정치 성향은 뭐냐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전혀 아니다, 전혀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왔던 그 블랙리스트도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비난했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대놓고 지금 어느 정부를 지지하냐, 정치 성향이 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미 시작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비난했던 만큼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찰의 기간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앞으로 5년의 희망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좀 부끄러워하시고 성찰을 하시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어떨까 생각은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실천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님도 관련된 발언 좀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도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인사권에 대한 갈등이 정권 이양기마다 매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입법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번에라도 신구 권력이 제대로 이와 관련된 부드러운 관행을 좀 마련해 주는 건 또 어떠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예, 일단 그 뒤 후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사실 입법이나 관행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권 이양기의 인사와 관련돼서 이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뚜렷한 관행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일이 많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권한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는 법정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당선인은 임명을 하고 싶은 정치적 권한이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점을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이 마련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그 후에 당선인이 그 이후에 정부가 당선이 생기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서 단락이 좀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한 것은 전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대변인이 지적하신 부분들 동의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보니까 이달곤 의원과 그 보좌관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다행인 것은 당선인과 어떤 협의나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권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도 인수위 쪽에서 지금 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어쨌든 법적인 권한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만 차기 정부에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과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 그 인사권을 좀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계속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 가운데서는 굳이 우리 인수위가 나서서 그들의 거취 포명을 종용하거나 어떤 뭐 강요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